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신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마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마킹은 인스토어 마킹, 소스 마킹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인스토어는 스토어, 가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자, 가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것인데 언제 붙이냐면요.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한다. 첫 번째. 자, 어디에 붙인다? 첨가물, 생선, 정육 이런 제품 따위에 붙인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인스토어 마킹은 모든 소매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실시 신고를 한 뜻이죠. 실시 신고. 그래서 소매 전무를 하다 보니까 직접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붙여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인건비가 발생을 한다 라는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뭔가 해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 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계가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개념까지 이 경영학에서는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 마킹이에요. 소스 마킹은 이제 소매점 이외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조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사 상품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과자 봉지 뭐 등등 이렇게 바코드가 붙여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제조업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업체 간에 표준화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누구의 제품이든 바코드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생산 시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 인쇄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기계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체크리스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바코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바코드도 같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든어택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어하우스,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요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창고 같은 곳에서. 자, 그거 상상하면서 볼게요. 자,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수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이 웨어하우스라는 창고 안에 데이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 변환, 통합을 시키는 것들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져?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시계열적으로 저장된다, 주제지향적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비휘발성으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주제중심적, 시계열 정리, 비휘발성, 통합성, 관계형, 접근 가능성. 요게 항상 번갈아 가면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요 세 개 정도는 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계열, 주제지향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갱신적이다 라는 거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RFID 보겠습니다. 우리 RFID 많이는 들어봤는데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죠. 자, 그래서 볼 건데, 자, 이제 바코드 기술의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요. 월마트가 최초로 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는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리더기와 교신하며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한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배터리가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나뉩니다. 자, 배터리가 있는 RFID 같은 경우는 능동형, 내가 직접 읽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누군가 이 RFID에 갖다 대줘야지 읽혀지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RFID의 장점은요, 고속 이동 시에도 판독 환경에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된다. 도난 방지를 해주니까 그러겠죠. 자,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으로 자주 출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시가 아니라 출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SCM 요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물류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요 내용들 알아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외우셔도 저는 충분히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QR. 의류하면 QR입니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QR이라는 것은 퀵 리스폰스, 고객의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내가 반응을 해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자 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QR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고를 줄이고
리드 타임도 줄이고 이런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QR은 의류 패션 이런 수입 의류에 대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식품은 ECR입니다. 자, ECR 같은 경우나 이 식품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품 이력 추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불량품 이런 문제가 된 부분들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높은 회전율을 만들 수 있고 신속 정확한 재고 보충을 가능하게 하고 주문 리드 타임 단축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헷갈리실 만한 게 신선식품 들어가면 이 FR이에요. 앞에 F가 바뀌죠. 자, 식품 같은 경우는 앞에 C가 컨슈머예요. 고객에 대한 만족을 이끌자라는 게 목표고요. 신선식품은 아무래도 신선하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더 짧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음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식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 이 FR이다 보시면 되겠고, 의약품이 제일 길어요. 이 HCR입니다. H가 헬스, 건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 의약품은 요거다. 의료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 체인 내에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 해당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약품에서 행해지는 SCM, 이 물류 유통의 혁신, 변화는 이 HCR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만일에 내용까지 다 외우기 힘들다 하면 의류 패션 QR, 식품은 ECR, 신선식품 EFR, 의약품은 EHCR 요 정도라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오 보겠습니다. 카오. 자, CAO인데, 자, 요거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에요.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 분석 후 주문서를 작성한다. 컴퓨터가 대신 주문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자, 포스를 통해 얻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 요인에 의해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실제 재고, 상품 수령, 안전 재고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가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자, 무슨 말이냐? 포스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외부 환경이 요즘 이렇고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한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지금 주문하는 게 맞아. 왜? 우리 또 여름이잖아. 이런 계절 정보까지 다 해가지고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오가 잘 운영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키려면은 일단 재고파, 포스 데이터 등 많은 자료가 있으면 좋고, 그 자료가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카오가 더 잘 수행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점이 있겠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예측하는 수요량이 다르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분야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업체들끼리 서로 쓰는 서류 양식이나 뭐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물론 뭐 대기업에선 자체 거를 쓰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EDI입니다. 자, 이런 문서를 통합해주고 양식을 통일해주는 게 EDI인데, 이제 ED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변환이 필요하다. 요거는 뭐 하면 되는 거고요. EDI든 문서 표준화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다 라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DI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EDI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업 사이에 서로 다른 이런 프로그램, 전산, 양식 등을 통일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DI를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CA, 카오, 자동 주문 발주도 가능해지고요. 직접적인 효과로는 문서 거래가 감소되고 자료 재입력, 이런 중복 업무들이 줄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중복 업무를 줄이는 것은 경영학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자, A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B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줄여지게 되면은, 자, 나머지가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인 아주 단순하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업무 처리 오류 감소하고 업무 처리 비용 마찬가지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간접적으로는 재고 감소, 효율적인 인력 활용,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시킬 수 있겠다. 자, 이런 거 외우시되,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기업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자, 문서 거래가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처리 오류가 줄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옛날에는 막 재검하고 뭐 검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일 해도 되겠죠. 자, 그럼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재고가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내가 굳이 옛날에 100개씩 떴었는데 이제는 주문이 정확하게 발주가 가능하니까 재고를 더 줄여서 주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충분히 유통관리사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를 해서 풀어내는 거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물어내서
알아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외운 사람들을 합격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시대의 흐름, 이 문제, 알고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추론, 이런 것들을 잘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외우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으니까 꼭 연결해보는 연습 하시면 좋겠고요.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전략적 효과, 거래 당사자의 관계 개선,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 혁신, 경제 우위 확보까지 전략적으로는 나중에 EDI를 도입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겠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QR 보겠습니다. QR은 기본적으로 의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SCM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통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체제를 구축하고, 일단 좀 따분합니다. 좀 읽어볼게요. 공급체인상의 거래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포인트 둘,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자,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빨리 반응해서 만족을 드리고, 그 만족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에 대한 소비로 연결되니 이거를 우리가 서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돈 벌고 소비자분들은 또 원하시는 상품, 원하시는 가격에 물건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조금 빨리 해볼까요? 라는 거를 Q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R에는 FRM 기억나시죠? 누가 더 많이, 얼마만큼, 자주, 그리고 어느 만큼의 양을 사는지 이 기술이 활용된다. 고객의 기본적으로 이 CRM 기법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코드, EDM이래, 죄송해요. 자, EDI, 자, 상품 정보에 DB 등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는 게 QR의 첫 번째 핵심인 거고요.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하면 이 반품 재고도 감소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외부 물류, 외부 비용, 외부 실패 비용이라고 하죠. 자, 이런 외부 실패 비용들이 줄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 증대로 올라온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아니고 옛날에 많이 깨달으셔서 QR 도입된 거는 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QR이 도입됨으로써 리드 타임이 단축이 돼요. 자, 그러면은 프로세싱 시간이 감축되겠죠. 유통 시간도 줄게 되겠고요. 자, 이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자, 생산비 절감을 통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다. 두 번째 특징. 자, 그리고 전표와 EDI를 사용해 신속성이 향상된다. 요거는 뭐 리드타임 줄이는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소비자 만족을 이끄니까 이익이 올라가고, 자, 심지어는 추가로 자, 뭐 반품 이런 것들 외부 실패 비용이 줄더라. 그래서 기업에 상당히 효율적인 게 QR이더라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QR은 어디서 많이 쓴다? 의류 산업에서 많이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개 보고 넘어갈 건데요. RPA랑 OCR이 있습니다. 자, 먼저 RPA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사람이 해야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이런 노가다성이 짙은 노가다성이 짙은 업무를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 사람의 재능이 더 뛰어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리즘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RPA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알고리즘 한다, 자동화한다. 그리고 IT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증가하고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술은 당연히 사장님들이 더 많이 도입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요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를 사실은 유출을 충분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유통관리사의 핵심이에요. 자, OCR 볼게요.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입니다. 자, 광학식으로 문자를 판독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볼게요, 내용을. 빛을 이용해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로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빛을 비추어 그 반사광선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다. 아, 쉽게 말해서 이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는 스캔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서명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세금이나 공공요금 고지서의 영수증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OCR이고요. 기본적으로 OCR은 스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다른 문제들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노나카의 세시라고 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일단은 세시 사회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T라고 부를게요. T는 암묵지고요. E는 형식지입니다. 자, 요 지금 사회화라고 하면은 일단 내용 볼게요. 암묵지가 전달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우리 무림 영화를 보면은, 자, 이제 스승님한테 치권을 배우러 갑니다. 근데 이 치권 가르쳐준 선생님이 막 뭐는 없고 맨날 막 물동 이런 거, 막 뛰는 거 이런 거밖에 안 시켜요. 막 술 먹는 건 전혀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안 가르쳐주냐고 나한테 차라리 매뉴얼을 주세요 했는데 그런 거 없어. 아,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배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거는 저만의 해석입니다. 자, 너무 불편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노하우를 배워야 사람이, 자, 노하우를 배우면서 사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건 내가 스승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암묵지라는 거 논리로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토론 이런 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되면서 제가 사회에 이제 들어옵니다. 자, 노하우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표출을 해야겠죠. 자, 암묵질이 이제 형식지로 됩니다. 자, 스승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알려준 거 복습하고 있냐?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배웠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야, 너 내가 오늘부터 알려주는 거 일단은 노트로 다 받아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묵지가 이제 형식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거를 외면화하고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글로써. 그래서 매뉴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회화해서 이제 외면 표출. 내가 사회에 들어와서 배운 것들을 이제 글로써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식지로 넘어옵니다. 이제 외면화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연결을 해야겠어요. 자, 내가 그동안 다 배웠어. 스승님, 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래, 내려가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배운 거를 연결하고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그때 막 받아 적었던 노트들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제대로 한번 써보자 싶어가지고 종합 논문을 쓰는 거예요. 자, 치권은 이렇다, 서론은 이렇고 본문에서 이런 걸 다룰 것이고 이러면서 조금 더 형식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단계가 이제 종합한다, 연결한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걸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조금 이런 것들이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만 있으면 누구나 치권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 사업을 시작합니다. 출판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그동안 제가 모든 배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은 누구나 치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치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면화, 내 걸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형식지죠. 보면서 이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것은 결국 암묵지예요. 노하우 이런 것들이죠. 지식. 그래서 이 암묵지가 되는 게 내면하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암묵지를 다 가지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또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사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시의 과정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노나카에 대한 이 암묵지 형식지에 대한 내용은 꼭 정말 한 문제 이상, 두 문제는 꼭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노나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요게 시험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회화, 외면화, 표출화 이런 단어들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이 내용은 항상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은 여기서는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블레이크와 모턴의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신출된 내용들이에요.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리 격자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자, 먼저, 자, 무관심형, 있고 과업형, 컨트리 클럽형, 절충형, 팀형. 자, 이렇게 있다. 요거는 이제 그 리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었는데, 새로운 리더에 대한 내용들이 더 추가로 해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무관심형은 말 그대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방임을 하는 거죠. 생산, 사람 모두 관심이 없어요. 자, 생산이란 포인트, 사람이란 포인트, 둘 다 관심이 없겠죠. 자, 리더는 그럼 뭐 하냐? 업무에 대한 지시만 하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회피해요. 최악이죠. 최악의 리더형은 무관심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과업형은 이제 생산 지향형이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생산에 높은 관심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성과만 좋으면 되지. 너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쟤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리더들 있죠. 이것도 좀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리 클럽형, 인기형입니다. 자, 생산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좀 안 되면 어때? 너 힘든 게 난 더 걱정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팀장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회사는 망해가. 이러면 또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추진은 부족하고 복지에만 관심이 많고 친근하고 사교적이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충형이고요. 요거는 관리형 중간형입니다. 생산과 사람 모두 중간 정도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과와 팀원들의 사기의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아, 절충형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팀형 말 그대로 이제 팀이죠.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나의 이상형. 자, 생산과 사람 모두에게 관심이 높아요.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팀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즘 좀 신출되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리더의 영향, 경향, 성향 이런 것들 같이 추가로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3년도 8월 26일 기출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도형 절충의 신정을 쓰기 때문에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비칠 수 있다. 자, 중도형이란 말이 근데 여기 지금 없죠. 중도형이라고 하는 결국 절충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외워주시면 안 돼요. 논학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팀형. 팀의 업적에만 관심을 갖는 리더로서 벌써 아니죠. 부하를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 요건 뭐죠? 과업형이죠. 과업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컨트리 클럽형, 부하의 욕구나 동기를 충족시키면 그들이 알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전자에 나타나는 리더십이다.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겠죠? 요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무관심형, 리더는 업무에 대한 지시만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회피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과업형, 리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의 초점도 생산성 제고에 맞춰진다. 자, 요거는 팀원들의 복지에 관심이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과업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팀형은 뭐다? 아주 이상형이다. 사람과 생산, 과업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잘 가지고 성과도 잘 이뤄내는 리더구나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